자, 오늘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 2023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유류분 지문, 그러니까 10번부터 14번에 있었던 10번부터 13번에 있었던 유류분 지문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볼까요? 자, 여러분들 풀어봤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뭔 개소리야? 싶은 그런 지문이었죠. 이해가 안 됐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때? 문제에 손도 못 대겠지. 그치? 예전에는 어때? 그냥 여러분들 막 위에 화살표, 아래 화살표 이런 거 쳐가면서 대충 읽다 보면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거 쓱쓱 넘길 수 있고 그 대충 비벼볼 수 있을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어. 최근 트렌드가 어떻냐면 여러분들 평가원 기출 이제 비문학의 트렌드가 어떻냐면요.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2,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심했던 건 어땠어? 한 페이지 전부 다 먹고 그 옆 페이지 반절 정도를 또 먹는 그런 지문의 길이도 있었죠.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야? 속독이야, 속독. 빨리빨리 읽고 중요한 거 탁탁탁 체크하면서 빨리빨리 읽는 능력.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즘 평가원이 원하는 건 뭔 거 같냐면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도 짧으니 천천히 읽어도 니네가 조금 난도 있는 글을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글을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느냐를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9월 평가원에 10번부터 13번에 있었던 유류분 지문도 어때요? 길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쵸? 작년 수능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비문학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제일 긴 게 여기 반절에서 조금 더 나간 거. 여기 반 먹고 조금 더 나간 정도의 길이었었죠? 이 지문 어때? 반절밖에 안 먹었어. 어때? 비빌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다 안 되면 손도 못 대는 그런 지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문제 해설하면서 답이 이게 왜 답인지,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주겠지.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자, 여러분들 요 지문과 똑같은 문제는 다시 한번 출제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중요한 거야. 반복되는 패턴.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한테 배워갈 건 뭐냐면, 자, 법지문 있죠? 자, 법지문에 추상성이 있어요. 추상성. 자, 법지문의 추상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반드시 구체적 사례로 구체화시켜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의 속도도 빨라지고요. 이해 깊이도 달라져요. 오케이?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어떻게 시키는지 조금 이따가 수업하면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니까 그렇구나. 일단 구체적인 사례들, 구체적인 사례들로 만들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상화를 계속 하라는 거야. 문학만 형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문학도 형상화하면서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 화제 찾아주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 찾아줘야 되겠죠? 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어때? 자신의 재산 누구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 무상처분 행위라는 게 뭐래?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거래. 요게 행해졌을 때는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번복될 수 있대요. 자, 원래는 어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무상처분자와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대. 이게 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학생 여러분들한테 요 리모컨을 선물로 주었어요. 무상으로 기부했죠. 자, 근데 기부했는데 자, 우리 사유재산 어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줬고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받았으면 요 리모컨 누구 거야? 여러분들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결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답니다. 언제 그럴까요? 자,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사망? 선생님 죽어야 됩니다. 자, 다시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헤맬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일단 양자관계가 나왔다는 것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어떤 양자관계가 있냐면 자, 무상으로 뭐 하는 사람이 있어? 무상으로 처분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자,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 무상으로 받은 무상 취득자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어. 자, 둘이 어때? 자유롭게 우리 사유재산 제도 하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처분하고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결정이 번복될 수 있는데 그게 언제인데? 그게 무상처분자가 어땠을 때? 사망해서 상속이 계실 때라고 나와 있죠. 그치? 사망해서 상속이 계실 때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때. 자, 여기까지는
뭐야 상속인? 그럼 상속인이 취득자인가? 다시 얘기하는 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구나 하고 자, 뒷부분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있는데요. 자, 요건 확실히 나왔어요. 무상처분자는 뭐래? 요게 피상속인이래. 자, 상속인이 뭐야? 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피 붙었으니까 어때?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하는 사람이야. 상속하는 사람.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 무상처분자이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대요. 자, 여러분들 조금 예민한 친구들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요게 처분자와 취득자가 있고 처분자가 피상속인이면 제3인이 누구? 상속인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정말 좋게 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상속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 그래도 요 글은 참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요. 여러분들한테 힌트 줍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볼게요. 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준 게 없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 다시 한번 유류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밑줄 쭉 치면서 읽었어야 돼요.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 요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래. 요 부분까지 읽었으면 여러분들 아, 취득자랑 상속인이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반드시 캐치를 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요 지문을 쉽게 푼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못 푼 사람은 정말 손도 못 댔을 거야. 손도 못 댄 사람들은 요 지문을 여러분들이 양자관계로 이해했거나 혹은 이해 자체를 못 했던 친구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요거 삼자관계입니다. 삼자관계. 자, 쭉 볼게요.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고 한다면 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2분의 1만큼이 보장된대. 처분자가 지금 취득자에게 얼마를 줬을 거 아니야. 뭔가를 줬어. 그치? 줬어.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상속을 안 했을 때 얘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때? 무상처분자의 재산 전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2분의 1만큼이 보장된대요. 그게 뭐래요?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쵸? 유류분이 뭔지 알겠습니까? 법으로 보장된 거 뭐?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법으로 보장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뭐래?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쭉. 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 자, 여러분들 둔감한 친구들이었어도 여기 읽었으면 진짜 이거 삼자관계 이해했었어야 돼요. 오케이, 쭉.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하는데 유류분은 상속인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삼자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했어야 돼요. 무상처분자가 피상속인이 되는 거고 무상취득자는 어때? 받는 사람인 거야.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처분자한테 상속받는 사람, 요 친구는 제3의 사람이야. 상속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삼자관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같이 볼게요. 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이 받은 게 있으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이해 안 됐을 겁니다. 천천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이 글로 된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 글로 된 수식을 그러니까 숫자 얘기 뭐 빼고 더하고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글씨로 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한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뭐 하라 했었어? 수식화해서 정리시키라 했었어. 수식화해서. 다시 한번 수식화 시켜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래? 3단락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 유류분에서 빼래. 뭘 빼래? 이미 상속받은 이익.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이 이게 뭐래? 이게 유류분 부족액이래. 자, 여러분들 글만 보면 당연히 이해 안 됩니다. 글만 보면 당연히 이해 안 돼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문학만 형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문학도 형상화할 수 있으면 형상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사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례. 자, 카메라 선생님 넘어와 주세요. 카메라 선생님 이쪽입니다. 사춘기신가요? 카메라 선생님. 네, 좋아요. 자,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케이스를 같이 볼 건데 자, 갑돌이가 아빠야. 얘 1,400원 있었어. 1,400원 있었는데 1,000원만큼 을돌이 자기 친구한테 1,000원만큼 무상으로 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갑돌이 불쌍하게도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뭔가를 줬지. 무상으로. 따라서 얘는 갑돌이는 뭐가 되는 거야? 무상 뭐가 되는 거야? 무상 처분자가 되는 거야.
그치? 무상 처분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을돌이는 어때? 이걸 받은 시점에서 무상 뭐가 되는 거야? 취득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 갑돌이가 죽어버렸어요. 갑돌이가 죽은 시점에선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무상 처분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피상속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 피상속인의 딸내미가 있잖아. 갑순이.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상속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1,400원에서 1,000원만큼 지금 을돌이한테 넘겨줬잖아. 그럼 남은 돈 얼마야? 1,400 빼기 1,000은 어렵나요? 그쵸. 400만큼 남았습니다. 그럼 요 400은 지금 갑돌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때? 갑순이가 바로 먹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사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유류분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이 요 400원만큼 뺀 게 유류분 부족액이래. 뭐야? 근데 X랑 Y가 두 개 나와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못 풀지? 근데 여러분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유류분 어떻게 계산하래? 유류분은 자, 어디 나와 있어? 유류분은 2단락에 나와 있죠. 피상속인에 요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400원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에서 법으로 보장된 부분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대요? 상속받을 수 있었던 1,400원의 2분의 1만큼이니까 700원만큼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요게 유류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요건 뭐야?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갑순이라는 요 갑돌이의 딸은 반드시 700원만큼 받아야 돼. 그치? 근데 지금 받은 돈이 얼마야? 400원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300원 누가 줘야 돼? 이 무상취득자인 요 을돌이가 얘한테 300원만큼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유류분이 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만큼 부족한 거잖아. 이게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요 앞에 사례 요 식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유류분이 어땠어? 상속받지 그러니까 무상 처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돈에 어때?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만큼이 유류분이었었어. 그래 1,400원에서 2분의 1만큼이 유류분이었죠. 요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700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미 상속 어때? 400원만큼 남아있었던 거 받아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은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300만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를 푸는데 이상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근데 요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여러분들 요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 하라고 요 지문에서 물론 답에 근거나 이것저것 다 배워갈 수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여러분들. 자, 법지문의 추상성을 어떻게 극복하자? 여러분들 구체화시켜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구체화시켜서. 알겠습니까?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1,000원, 이 1,400원을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냥 만든 거예요. 선생님 그런 능력을 어떻게 키우나요? 뭘 봐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갑자기 숫자가 나와. 그냥 막 만들어줘. 하다 보면 돼. 선생님이 시키는 거 믿고 따라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한테 배울 필요가 없겠지. 날 믿고 날 따라가. 그럼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요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단락 다시 볼게요. 3단락.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 다시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 그치? 그래서 400원만큼 받았잖아. 그래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치? 그래서 아빠가 무상으로 보냈던 1,000원만큼 다 못 가져와. 얼마만큼만 가져왔었어? 300원만큼만 가져왔었죠. 자, 그래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큼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자, 쭉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건 아니라고 나와 있네요. 만약에 무상처분된 대산이 돈이 아니라 주식이나 물건 같이 돈 이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원래 원칙은 뭐래? 원칙 나오는 거 이런 거 잘 봐줘야 돼. 법지문에서는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래. 원칙. 자, 법지문에 여러분들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법지문에서 이거 문제 잘 나오죠? 다시 한번 원칙은 뭐래? 처분된 재산 자체, 돈 이외의 재산이었을 때 처분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그 뒤에 볼게요.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이게 예외겠지. 그치? 원칙과 예외 잘 봐야 돼.
자, 또한 재산 자체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합의한다라고 하면 어때? 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다 달라볼까요? 자,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고 한다면 자,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형태로 이루어질까? 돈이면 어때? 그냥 두면 끝이야. 그치? 근데 물건일 때는 어떻게 할까가 여기서의 문제인 거야. 그럼 해결 방안 나와야 되겠죠? 자,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런 거 나왔을 때 부등호 표시 좀 해봅시다. 부등호 표시요. 어디? 자,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자, 유류분 부족액을 얼만큼 줘야 돼? 예를 들어서 1,000원만큼 줘야 된다고 해보자. 근데 물건의 가치가 2,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물건을 반으로 잘라야 되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래? 그렇게 어떻게 하래? 그 아래에 자,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데 자, 근데 요거에 그 물건을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뭘 쪼개준대? 소유권을 쪼개주는데 이때 쪼개진 그것을 뭐라고 한대요? 지분이라고 한답니다.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대요. 됐나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어. 5번째 단락입니다. 무상처분된 물건의 자, 밑줄 시가가 변동했을 때,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지? 이게 또 문제예요. 자,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답니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유류분의 취지가 뭐였었어? 어디 나왔죠? 여러분들 이 단락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쵸?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이익. 그치?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유류분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기억 밑줄입니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그치?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답니다. 다만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자,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비롯되었으면 그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네. 자, 여기 선생님이 아까 1,000원으로 돈으로 예산했었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물건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1,000원짜리 물건이었어. 근데 을돌이가 열심히 2,000원짜리 물건을 애를 써가지고 2,000원을 만들어놨어. 2,000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때? 2,000원으로 계산돼서 뺏기면 어때? 을돌이는 갑순이한테 줘야 될 유류분 부족액이 늘어납니다. 그쵸? 왜? 아까 유류분 부족액 어떻게 계산했는데 그 기대했던 1,400원이 어떻게 나온 거야? 만약에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안 줬을 때 갑순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였었잖아. 그치?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2,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어때? 얼마를 기준으로 봐야 돼? 2,000원 있다고 하면 2,400원을 기준으로 봐야 돼. 2,400원에 나누기 2하면 몇이에요? 너무 어렵네요. 2,400. 그럼 1,200이죠. 1,200. 미안합니다. 1,200. 여기선 지금 어때? 1,000원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700원이 나오는데 어때요? 그치. 유류분이 700원이 나오는데 왜 미쳤나봐. 이게 2,000원이었을 때는 어때? 유류분이 1,200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갑순이가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져. 강민아. 일단 들어가. 잠깐만 앉아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을돌이는 어때? 을돌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0원짜리 2,000원을 만들었죠. 미안합니다. 2,000원을 만들었죠? 이런 경우에 을돌이의 노력을 어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얘기 나와 있죠?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 그러니까 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쭉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의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자, 잘 봐. 지분 계산할 때는 자, 밑줄 쭉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어려웠죠? 요게 여러분들 삼자관계라는 걸 이해를 못했으면 요즘은 그냥 통으로 다 날리는 겁니다. 알겠죠? 잘 보고 읽으세요. 천천히 트랙터처럼 소처럼 경운기처럼 천천히 읽고 천천히 이해하세요.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죠. 자, 첫 번째.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겐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틀린 선택지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 어디가? 자, 여러분들 유류분이라는 건 뭐야? 유류분이라는 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그치? 반드시 받아야 되는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 유류분이었단 말이야. 그럼 유류분 전체가 어때?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선택지 뭐래?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 자, 여러분들 유류분 부족액 어떻게 만들었었죠? 자, 유류분에서 마이너스 이미 받은 이 유류분 부족액이었어.
그치? 맞냐? 자, 그런데 여기서 어때? 이 유류분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유류분 부족액도 어때? 전액 다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이 일부가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의 전부를 다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유류분 전부를 다 보장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일부에 한정된다라는 말을 좀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류분 부족액을 지우고 상속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일부라고 한다면 요건 맞을 거야. 요건 맞을 거야.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세상에, 죽기도 전에 어때? 내놓으세요! 우리 아빠 죽을 거니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네 번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재산. 그치, 판재산은 어때? 판재산은 무상으로 처분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 얘기했던 건 뭐야? 무상으로 처분했던 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네, 맞는 말이에요.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라고 아까 언제 얘기했었어? 상속이 개시되면 어떨 수 있다? 무관하게, 의사와 무관하게 번복할 수 있다라고 일단락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쵸? 내용인치 문제인데도 어때? 이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상에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적절한 거래. 이런 거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선택지. 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라고 한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전부라고 이런 얘기 나와 있는 적 있어? 없지. 물건인 경우에 어떻게 지분받을 수 있던 거 기억해? 돈으로 받거나 혹은 아니면 지분으로 받거나. 원래는 물건을 받는 게 맞는데 이거 쪼갤 수 없을 때는 어때? 지분으로 줄 수도 있잖아. 그쵸. 첫 번째,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자,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분이 더 커지는 거야? 유류분 부족액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상속받는 상속인의 지분이 커지는 거지. 혹은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까? 이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작아진다 정도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3번 선택지,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어때? 지분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뭐야? 돈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었죠. 오케이, 돈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맞는 겁니다. 4번이 맞는 거예요. 헷갈리죠, 여러분들. 자, 근데 잘 봐. 선생님이 아까 뭐 얘기했었냐면 법지문에서 이 구조 잘 나온다 했어. 법에서 여러분 잘 나오는 게 원칙과 예외. 그러니까 이게 문제화 잘 되는 패턴이야. 이 원칙과 예외 관계 있죠, 여러분들? 이 원칙과 예외 관계는 조금 법지문 나왔을 때는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문제화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11번에 지금 어때? 4번에서 원칙은 뭐야?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원칙이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돈으로 주세요라고 상속인이 얘기를 하더라도 어때? 무상 취득자는 물건으로 반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원칙적으로 뭐니까 해당 재산을 그대로 원칙은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기 때문에 미안해요. 어쨌든 원칙과 예외 여러분들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5번째 선택지.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습니까? 아니죠. 뭘 받아요? 지분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지분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2번 같이 볼게요. 10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10번 동그라미 기억은 뭐야? 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 이유가 뭐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왜 그렇습니까? 상속이라는 건 왜 필요한 거야? 이 유류분이라는 게 왜 있는 거야? 상속 당시에 기대했던 이익만큼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이단락의 끝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추론이지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선생님이랑 어디 볼 거냐면 13번 문제 같이 볼 겁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어땠나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했으면 풀었을 것이고 이해를 못했으면 하나도 못 건졌을 거야. 자, 1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기입니다. 자, 갑의 재산으로는 A와 B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자,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대.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이해할 때 그림 그려서 이해해야 돼. 자, 갑과 을이 있었는데 갑이 뭐야? A와 B가 있었대. 근데 여기서 뭐 한 거야? 요 A라는 물건을 을에게 뭐 했대요? 무상으로 넘겨줬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사망한 거야. 불쌍한 사람입니다. 갑은 맨날 죽어요.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누가 있대? 갑의 자녀 누가 있대요? 상속인으로 병이 있답니다. 한 명 있대요. 한 명 있어요. A 물건의 시가는 을한테 넘겼을 때는 그땐 300이 있는데 자 근데 어때? 갑이 죽었을 시점으로는 700원이 있답니다. 그렇죠?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유류분권을 행사했고 B 물건의 시가는 계속 100으로 동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했나요?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 툴로 이해했어. 물론 문제 풀 때 써가면서 풀기는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썼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줌 프린트 있죠? 여기 아래는 여러분들 이해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깔끔하게 썼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깔끔하게 쓰진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깔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돼. 자, n달이 있을 것이고 n달 플러스 6개월이 있을 것이야. 그치? n 플러스 6개월이 있겠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갑이 죽어버렸잖아. 그치? 요 n달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갑이 A를 을에게 넘겼죠. 맞습니까? 근데 6개월 후에 갑은 어땠어요? 갑 사망. 갑이 사망하면 어때? 상속 개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냐면 요 A의 가치와 B의 가치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A의 가치가 어때? N일 때는 N개월일 때, N달일 때 이때 300의 가치를 가졌는데 6개월 후에 얼마가 됐대요? 700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B는 어땠대? 이때도 100, 이때도 100 이렇게 유지. 맞습니까? 선생님 내용 그냥 그대로 정리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요걸 해줬어야 돼 반드시. 뭘? 병의 유류분 계산. 자, 병의 유류분 계산을 해줬어야 돼. 이 시점은 어땠어? 300 플러스 100만큼이 어때? 기대받을 수 있는 이익이잖아. 그치? 그럼 400에 나누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앞에 지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문 참 친절해요. 두 번째 단락에 가운데 부분에 있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2분의 1만큼은 보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700과 100이었으니까 800에 나누기 2만큼인 400만큼의 병의 유류분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갑은 여러분들 을한테 뭐만 넘겼어? A만 넘겼어. 그럼 B는 어때? 계속 갑이 가지고 있다가 바로 병한테 넘어갔겠지. 그럼 여러분들 계산해 볼 수 있어. 그치? 병의 유류분은 어떻게 돼? 200만큼 받아야 되는 건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건데 100만큼 받았으니까 여기서 100만큼 뺀 100만큼이 이제 뭐야? 병의 유류분 부족액이 될 것이고 자, 요 상황에서는 어때? 400만큼 있죠? 자, 근데 요건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어때? 굉장히 요걸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확실하게 계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여기서 이 시점에서 병의 유류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 A의 값이 아까 우리 마지막 단락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요 A의 값이 이렇게 오른 것에 을의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걸 조건으로 냈었죠. 선택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약에 이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을의 노력이 아니다. 그래서 700으로 계산을 해라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 800에서 나누기 2한 400에서 마이너스 100만큼 빼줘야 돼요. 왜? B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300만큼이 유류분 부족액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선택지를 한번 볼 겁니다. 선택지. 자,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 묶을 수 있고요. 3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를 묶을 수 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의 공통점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일어났다. 그래서 계산할 땐 어떻게 해라?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400만큼 받아야 되는데 100만큼 받았으니까 1번 선택지 300만큼 받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이 300만큼이고요. 그 다음 요게 지금 어때? A 물건의 지분으로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700에서 어때? 300만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700에서 300만큼이니까 7분의 3이 되겠죠. 맞습니까? 1, 2번 패스. 3번 볼까요?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때는 요 넘겨진 시점, 요 300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400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00만큼이 어때? 유류분이 되는 거고 200에서 100만큼은 이미 받았으니까 어때? 3번 선택지 100만큼 더 받아야 되겠죠? 이게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래요? 무상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라 했었으니까 A의 가치를 300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볼까요?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하였으니까 유류분이 200만큼이네. 근데 100만큼 받았네. 그치? 그럼 남은 100만큼이 이제 유류분 부족액이니까 여기에 똑같이 100 씌워가지고 3분의 1 4번 맞네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왜 why?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지막 단락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단락이 마지막 줄 뭐라고 나와있어?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상승의 원인이 시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노력이든 아니든 뭐래? 그 상속 개시 당시에 시가를 기준으로 하래요. 700을 기준으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00분의 뭐야? 100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만큼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조건 잘 봐야 돼요. 됐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5번 선택지 볼까요?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 갑이 상속 개시 당시에 뭐 있었어? A랑 B만 가지고 있고 A는 을에게 넘겨줬으니까 B만 남아있었지. 자, 여기서의 이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건 어때? 이때도 100 똑같잖아. 그치? 요거랑 요거 이제 이 을의 노력으로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A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 B의 가격이랑 어때?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B는 계속 100의 가치를 가져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인 B에서 받을 수 있는 병의 이익은 100만큼으로 모두 동일하겠죠. 물론 어떤 건 달라져? 이 을의 노력 여부에 의해서 이게 300이 700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300에서 700이 됐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유류분은 달라질 수 있지. 전체 유류분 계산, 이제 진짜 유류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유류분 부족액을 이제 다 받고 나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요 선택지에선 지금 어떤 조건을 달아서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100만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요 지문과 요 문제는 다시 안 나와요. 요 지문과 요 지문은 다시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뭐는 다시 나와? 요 법지문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추상적인 개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추상적인 개념 그 자체로 이해하면 절대 안 읽힙니다. 그래서 트랙터처럼 천천히 스스로 사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 평가원이 원하는 비문학은 아마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기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선생님처럼 스스로 사례 만드는 연습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